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전산세무 2급 116회 자, 예상 문제를 이제 뽑아보는 시간인데요. 챗 GPT를 활용해서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회계 102회부터 115회, 14회에 걸쳐서 챗 GPT한테 이제 문제 분석을 의뢰했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항목들이 나오죠. 재무제표 기본가정, 유형자산 취득가 처분,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자본 및 자본 잉여금, 수익 인식 시점,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 사채 발행 및 상환, 충당 부채, 우발 부채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되고 있었다고 분석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건 필기하실 필요 없고요. 왜냐면은 제가 마지막에 제가 슬라이드로 정리해 놓은 거 그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만약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출 항목들 다시 이런 부분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만약 출제 예상 문제, 재무제표 기본가정, 유형자산 취득가 처분, 재고자산 평가, 자본 및 자본잉여금 계산, 수익인식, 사채 발행과 상환, 충당부채 오류 수정, 그다음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회계 변경 오류 수정 등이 자주 출제되는 항목이니까 이런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게 GPT가 현재 분석한 데이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외에도 조금 더 정리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론 시험 문제, 이제 원가회계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원가회계 마찬가지 102회부터 115회 기출문제 분석을 의뢰했고요. 그리고 원가회계도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5문제 10점의 배점으로 출제되는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회계 자주 출제되는 항목 나오니까 보시면 제조원가의 계산, 정상원가 계산, 공손,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보조부분 원가 배분,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개별원가 계산이 주로 나온다라고 했고요. 자, 아래의 내용들을 분석해서 기출에서 주로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빈출 항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해주고 마지막 출제 예상을 해주게 돼요. 출제 예상 문제 다시 보면 제조원가의 계산, 매해 출제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죠. 정상원가 계산도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종합원가 계산 많이 나오는 편이죠.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공손에 대한 수령 물어보는 것도 확률이 높고요. 보조부분 원가 배분,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이에요. 분석을 좀 잘못했고,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되는 내용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GPT가 예상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원가회계에서는 계산형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우리가 목표한 점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5가지의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조원가의 계산, 제공품, 제품 팁박스 그려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나 혹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배부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 방법이죠.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까지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정상원가 계산은 매해 출제될 정도로 많이 출제되는데, 자, 정상원가 계산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공손에 대한 처리. 자, 여기서는 이제 수량, 공손 수량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공손 수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 난이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라고 했는데 낮은 난이도가 출제 빈도는 더 높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 내용이 계산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어야 원가회계 문제에서 5문제 중에 우리가 최소 한 4문제 이상 득점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102회부터 115회에 걸쳐서 출제 가능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요. 자, 부가가치세 파트 기출 문제 분석이 들어가죠.
현재 문제 분석을 하고요. 자주 출제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그리고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특징, 공통매입세 안분, 신고납부, 수정세금 계산서, 불공제 매입세, 간이가세자, 의제매입세 공제, 면세, 대손세액 공제, 영세율이 주로 출제된다는 얘기죠. 주요 계산 문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 안분과 의제매입세 공제, 대손세액 공제가 출제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출제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겠죠. 추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도 조금 빈출 항목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출제 예상 문제.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재화의 공급, 공통매입세 안분, 수정세금 계산서, 의제매입세 공제, 대손세액 공제, 영세율과 면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재화의 공급, 그리고 세금 계산서, 의제매입세 공제,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 대손세액 공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GPT가 예상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도 나왔던 내용으로 그 내용에 살을 붙여갖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걸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론의 소득세 102회부터 115회에 걸쳐서 14회 기출문제 분석을 의뢰했어요. GPT가 이제 분석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항목으로 세액공제, 특히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타소득, 종합소득 금액 계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과세 방법, 2월 결손금, 원천징수, 종합소득 공제 등이 출제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출제 항목들 보면 세액공제, 수입시기, 기타소득, 종합소득 금액 계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과세 방법, 2월 결손금, 원천징수, 종합소득 계산이 나오고요. 자, 출제 예상 문제 뽑아 놓은 거 보니까 세액공제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요. 자, 그다음 수입 시기. 자, 그다음에 기타 소득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종합소득 금액 계산. 이 계산 문제가 좀 출제되는 곳이죠. 원천징수. 근로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2월 결손금에 대한 처리, 종합소득 공제 등이 출제 가능하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정리하시면 소득세 역시도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GPT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은 GPT가 예상한 건 이렇다는 거고요. 이 AI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분석한 내용하고 제가 분석한 내용을 합쳐서 뒤에 마지막에 보여드리니까 그때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무시험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분석할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먼저 또 GPT에 대해서 예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항목,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 많이 나온다. 사채의 발행 및 처분, 부가세 납부, 외화 결제, 퇴직연금 납부, 대손 처리. 자, 그다음에 자기주식 거래 타계정 대체가 많이 빈출되었다라고 GPT가 분석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채 발행과 상환, 부가세 납부, 자, 그 다음에 외화 결제,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납부, 대손 채권 처리, 자기주식 거래, 그리고 타계정 대체 등이 주로 출제되니까 이런 것 중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물론 일반 전표 입력이야 거래가 많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뒤에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마찬가지로 분석을 의뢰했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분석 내역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는 항목이 수출과 수입, 그 다음에 과세 매입,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과세 매출, 불공제, 그 다음에 면세 매입, 면세 매출, 영세 매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 출제되고요. 건별 매출, 특히 유형자산 처분 관련 문제가 자주 빈출되고 있다라고 GPT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기출문제 확인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은 매일매일 전표 입력이 조금 더 쉽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제 예상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출 및 수익 거래, 과세 매입, 과세 매출. 경차 같은 특수 항목의 과세 매입 조심하시고요.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과세 매출, 불공제, 사업 무관 지출, 면세 매입 매출, 영세 매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건별 매출, 유형자산 처분 문제 등이 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GPT는 현재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부가세 신고서 한번 GPT한테 분석을 의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102회부터 115회 14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의뢰했고요. 기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GPT가 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주 출제되는 항목 부가가치세 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정산, 의제매입세액 신고서, 수출실적 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전자신고 등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메인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은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자신고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속 서류가 번갈아 나오는데 출제 예상 문제 보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 그리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정산, 수출 실적 명세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전자신고 등이 주로 출제되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라라고 GPT가 현재 예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GPT에서 102회부터 115회에 걸쳐서 데이터 분석을 의뢰했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 분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주 출제되는 항목은 유동성 대체,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 외화 환산, 대손 설정, 매도 가능 증권 평가, 현금 가부족, 법인세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항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다루는 문제 출제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출제 예상 항목은 유동성 대체,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감가상각, 기말 재고자산, 외화 환산, 그리고 대손 설정,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그리고 현금 가부족, 법인세가 출제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GPT는 예측하고 있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 결산을 입력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마찬가지 102회부터 115회 14회에 대해 기출문제를 의뢰를 했고요. 자, 현재 문제 분석이 이루어져 있고 자주 출제되는 주요 항목을 보면 인적 공제 항목 자주 출제된다.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들 잘 정리해야 되겠죠. 급여자료 입력 많이 출제된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특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자주 출제된다. 전근무지 소득자료 반영도 많이 나오고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도 많이 나온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요 출제 항목은 인적 공제, 급여 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정근무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출제 예상. 그래서 인적 공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급여 자료 입력, 급여 및 4대 보험 입력하는 거죠.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항목들이 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GPT가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이 4개 항목은 무조건 나온다 봐야 되겠죠. 이 항목들과 관련돼서 뭐 특수 항목들, 뭐 한도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해외 사용액이라든지 아니면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소득금액 요건이나 연령 요건 충족 이런 것들 모두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하나 틀리면 감점이 크게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틀리지 않게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세심하게 복습하고 연습하고 하는 과정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현재까지 GPT가 예상했던 내용들 이렇게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GPT가 예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이론 시험 문제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게요. 먼저 재무회계. 자, 그런데 먼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론 시험 문제는 30점 만점이죠. 근데 우리 최소한 12개 이상, 24점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전산세무 2급 합격을 위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론 시험 문제에서 12문제 이상을 득점하자. 근데 만약에 이게 10문제가 됐다. 그러면 20점이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실무에서 50점을 득점하는 게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최소 10문제고요. 정말 이거는 마지노선이 10문제 이하로 떨어지면 전산세무 이거 합격이 매우 어려워져요. 실무에서 모두 득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득점을 해야 되고요. 24점 이상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셔야 돼요.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5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배점으로는 10점이에요. 10점 중에 못해도 4문제, 8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게 대비해 줘야 돼요.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재무회계 기본 과정, 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 작성은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잘 정리하시고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자, 여기서는 이제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정리하고 계산형 문제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감가상각 마찬가지로 정해법, 정률법, 연소학계법 정리하시고요. 유가증권의 취득과 처분, 단기 매매증권, 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과 처분 관련된 문제들, 무형자산 기준서 문제, 자본의 구성 요소. 자, 그다음에 자본의 구성 요소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순위 누계, 이익잉여금의 구성 요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수익인식 기준, 손익계산서 작성은 영업이익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관비 차감한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 주로 말문제로 나오는 거 정리해야 되겠죠. 충당부채, 사채 발행, 사채 상환, 재고자산, 감모평가 손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 정도 내용이 주요 출제가 예상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가회계 역시도 10문제 중에 8문제 이상 득점을 해야 되겠죠. 원가회계도 5문제가 출제되는 파트로. 자, 그래서 원가의 분류, 제조원가 계산. 이게 이제 제공품, 제품, 팁박스 그려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 제조원가 명세서, 개별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과 비교해서 나오는 말문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조부분 원가 배부 방법은 말로 된 문제도 정리해야 되고 계산형 문제에서는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까지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정상원가 계산은 무조건 거의 나온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재료간접비와 예정 배부액 차이 조정하는 문제 잘 정리해야 되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 선입선출법, 평균법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손 계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이 공손이 검사 시점이 있는 공손, 즉 어려운 공손과 검사 시점이 없는 공손, 쉬운 공손 문제가 있는데 쉬운 공손 문제가 더 많이 출제는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얘는 둘이 합쳐서
5문제 나오니까 10점. 여기서도 8문제 이상 득점할 수 있게 대비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12문제를 득점했다라고 봐서 24점을 이론에서 획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8문제 이상을 득점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만 더 틀려도 뭐가 돼요? 6문제가 돼요. 그러면 21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제가 강의했던 내용과 제가 같이 풀었던 문제들 정도 이론 시간에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10문제 중에 8문제 이상 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또 부가가치세 총론, 과세표준, 이건 계산형 문제도 좀 나오죠. 재화의 공급, 면세, 영세율, 공통매입세 안분. 공통매입세 안분의 경우에는 안분, 정산, 재계산 포함되는 얘기고요. 세금 계란서, 자, 의제매입세 공제, 대손세액 공제, 간이가세자, 용역의 공급, 매입세액 불공제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가능하다. 주요 내용들을 좀 뽑아본 거고요. 소득세, 역시 소득세 총론, 수입시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과세방법,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 계산형 문제가 가능하죠. 결손금이 2월 결손금, 여기도 계산형 문제도 가능하죠. 원천징수, 여기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세 계산 문제가 포함이 되는 거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내용도 정리해야 되겠다. 가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서는 지엽적인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문제는 그냥 틀리는 경우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를 많이 맞춰야 돼요. 아까 하나씩 틀린 걸로 표현해 드렸지만은 여기서 2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24점을 받는 건데 24점을 받는 게 만만치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이러한 점수를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실무시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에서 24점을 받으면 굉장히 편해지는데 왜냐면 24를 받으면 70점 목표다. 46점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의 경우에는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이론에서 12문제 이상 득점하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결산자료 입력 이들이 45점 몇 점인데 이들 중에서 최대한 득점을 하시면 이 점수 거의 확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제가 볼 때는 15점 몇 점인데 못해도 12점 이상 득점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주요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뽑아보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과 처분 문제,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문제, 사채 발행과 상한, 외화 결제, 퇴직 연금, 대손해계, 자기 주식 거래, 타계정 대체, 부가세 납부, 유상증자 등이 좀 주요 출제될 수 있는 항목으로 뽑혔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는 것들 플러스 알파도 잘 정리해야 되겠죠. 전산세무 2급에서는 그래도 뭐 자본거래나 이런 등의 고급 회계 처리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는 15문제 중에 사실 15점을 거의 다 획득해야 되는 파트라 볼 수 있어요. 혹은 12점 정도 과세 매입, 과세 매출, 카드 매출, 카드 매입, 영세 매출, 영세 매입, 면세 매입, 면세 매출, 수출, 건별 매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그리고 예정 누락분이나 타계정 대체도 나올 수 있는 거죠. 타계정 대체가 뭐 사업상 증여 같은 거. 예정 누락분을 확정 신고에 반영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15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주의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점 배점이죠. 10점 배점 중에 못해도 7에서 8은 득점이 가능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 자, 공통매입세액 정산,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별 수령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 전자신고 등이 출제가 되는데 부가세 신고서 무조건 출제가 이건 무조건 되는 거죠. 여기선 특히 가산세 나오는 문제 있으니까 가산세들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부분 점수가 있는데 틀리면은 많이 감점되니까 최대한 득점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속 서류와 관련된 거죠.
전자신고는 따로 독립적 이전 배점으로 나오죠. 전자신고는 거의 주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전자신고가 나오면 부가세 신고서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이죠. 전자신고가 안 나오면 부가세 신고서가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부속 서류는 돌아가면서 한 문제가 3점 정도의 배점으로 출제가 되겠죠. 입력할 때 주의사항들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다 출제 가능하니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약간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판단 문제에서 틀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의제매입세 공제에서는 뭐 농어민 수치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음식점이면 반영 안 하고 제조업이면 반영하고 그리고 의자매입세 공제율 같은 경우도 잘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가 제조면 102분의 2, 법인이면 이제 제조면은 102분의 2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음식점이면 법인을 간주하니까 106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공제율 나오는 것들도 잘 정리해 줘야 되겠고요. 자, 결산자료 입력 보도록 할게요. 결산자료 입력 15점 배점이죠. 못해도 12점 이상 득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모두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성급비용, 선수수익, 송어품의 정리는 당연히 기본적 정리돼야 되겠죠. 이걸 손익의 결산 정리라 하는데 전산세무 2급 정도 되면 이 내용들은 모두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이게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초회계 특강에서 29강, 30강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유동성 대책, 단기 매매증권 평가, 외화환산, 법인세 정리, 부가세 정리, 대손 설정, 감가상각, 기말 재고자산, 약간 판단형 문제도 출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평가 손실이 있는 문제들 또 출제 가능하고요. 하나 여기 빼먹었네. 매도 가는 증권의 평가도 대비해 주세요. 전산세무 이금은 얘도 많이 나오니까 얘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 예.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출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보도록 할게요. 15점 배점이다. 여기서 한 10점 정도를 기대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약간 부분적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급여자료 입력 5점 혹은 인적공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점 배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은 기본적으로 10점 배점 나오죠. 여기서 정근무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 기부금, 주택임차 등의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다. 이들도 마찬가지 판단이 들어가죠. 판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걸 잘 정리해야 되니까 입력에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2024년부터 프로그램이 약간 개편됐어요. 특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한 입력 부분이 좀 개편이 됐죠. 약간 실무랑도 가까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력이 과거보다 좀 쉬워졌어요, 사실. 그래서 과거 프로그램을 모르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는 분들을 좀 얘기하면은 이게 좀 쉬워졌다, 입력이. 그래서 사실 연말연산 추가자료 입력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득점하기가 좀 더 쉬워졌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득점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좀 입력 방식이 좀 쉬워, 과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비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준비물과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준비물, 준비 전략에서 보면 준비물, 시험 당일날이겠죠. 수험표 무조건 있어야 돼요. 수험표를 출력하시면은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가 등급이 맞는 전산세무 2급, 내 이름이 맞는지 수험 번호, 그리고 시험 장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자, 시험 시간 12시 반부터 14시가 되겠죠. 그리고 신분증 있어야 돼요. 신분증은 이 세 가지만 가능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 학생증은 안 된다는 거.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요즘 뭐 모바일 신분증도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고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제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신분증을 준비해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신분증을 준비해 가세요. 예. 만약에 이럴 수가 있겠죠. 신분증을 다 분실했다. 지갑을 뭐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좀 이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여러분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들어가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시험장에 응시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생겨요. 계산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물로
보시면 되겠죠. 이거와 뭐 필기도구 정도가 준비물이 되겠네요. 예. 자, 시험 시간 이거 준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12시 반부터 그 다음에 보시면은 90분이죠. 2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입실은 20분 전에 입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시험 시간 전 1시간 전에 도착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또 시험 장소도 찾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시간이 좀 이렇게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 남겼을 때 전산세무 2급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뭐 6에서 8회분 정도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게 있다면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책은 뭐 6회에서 8회분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요. 전산세무 2급 모의고사는 이게 데이터가 좀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의 경우에는 내년 4월 달 이후에 그 개정된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때 한번 교재를 출간할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모의고사가 없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밖에 없고요.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제가 집필한 현재 교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냥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출문제만 풀면 좀 새로운 유형이나 이런 걸 풀어보고 실제 시험과 대비했을 때 내가 득점 가능성 같은 거를 확인할 때 모의고사가 유용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고 정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종합원가 계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계산 문제. 근데 내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관련된 이론 내용을 꼭 풀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116회 전산세무 2급 시험을 대비하는 이제 학습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관련된 예상 문제와 그리고 제가 마지막 소개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하신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116회 전산세무 2급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 들고요. 자, 여러분들 116회 전산세무 2급 합격을 기원드리면서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